아파트 청약시장이 지방부터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도 서울 외곽 지역부터 관망세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대선 이전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알릴레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 707개 단지 중 16.5%인 117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분양 단지 비율을 보면 충북이 분양한 2개 단지에서 모두 미분양이 발생하며 100%를 기록했다. 대구는 분양한 53개 단지 중 54.7%인 29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3.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794가구를 분양한 동대구 프로지오 브리센트는 청약 경쟁률이 0.53대1에 불과했다. 454가구를 분양한 달서구의 두류중흥의 스클래스 센텀폴에 역시 0.82대1의 청약 경쟁률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대구 부동산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알릴레사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23,943가구에서 올해 26,015가구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 당분간 공급 초과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 인근 경북, 울산 지역 역시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이 각각 51.2%, 42.9%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분위기가 대구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597가구를 분양한 포항 안신더 휴펜타시티는 청약 경쟁률이 0.46대1에 불과했고 경북 경주시 검천읍의 신경주의보라 아이비파크는 이보다 더 낮은 0.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전남, 강원 등의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전체로 볼 때도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은 16.5%로 전분기 대비 7.8%포인트 늘어나며 분양시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미분양 0%를 기록하면서 아직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경기도 평택시의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의 경우 평균 경쟁률 4.93대1을 기록했고 비규제 지역 분양인 힐스테이트 초월역 2BL은 20.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도 청약 이후 미계약 사례가 나타나 청약 시장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533가구 모집에 2156명이 몰리며 평균 13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당첨자 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여경희 부동산알릴레사 수석연구원은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인구 등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은 단기 급등하거나 공급 부담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되고 청약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영 더 PR 이사는 분양시장에서도 대선 전까지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연일 집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시장 분위기와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냉랭하다. 정부와 시장이 심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의 집값을 언급하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 보고에서 시장 매수 심리가 위축돼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소비심리 위축, 공급, 금융, 인구 변화 등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 국면의 판단 근거로 삼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12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폭이 낮아졌다. 지난해 7월 세종에서 시작된 주간 아파트값 마이너스 행진은
대구, 경기 동두천, 화성으로 북상하더니 12월 셋째 주부터는 서울 은평구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지막 주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이 안양동안, 성남, 수정, 수원, 영통, 광명으로 확산했다. 서울에서는 은평에 이어 강북, 도봉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 서초구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서울 아파트값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꺾인 것도 집값 안정의 판단 기준이 됐다.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고 10월에는 서울 강남 4구도 하락으로 전환했다. 주택 매매 수급 동향도 서울은 11월 셋째 주부터 지수가 100 이하로 가라앉았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수도권, 12월 첫 주에는 전국의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져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국토연구원이나 KB국민은행도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통계를 내놨다. 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6만 가구가 준공될 것이라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심리를 차단했다. 단기적인 유동성 회수와 금리 인상, 204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 876만 명 감소 통계도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무덤덤한 분위기다. 펀더멘털 대비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한번 오른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방공인중개사 사무소 신용수 대표는 서울 강남 등 요지는 이따금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최고가를 찍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승률은 위축되겠지만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고개를 저었다. 입주 물량이 당장 올해부터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서 물량 공세에 따른 집값 하락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주택시장 움직임, 오는 8월 전세계약 갱신 파동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많이 축소되겠지만 입주 물량 증가가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